안녕하세요. 그당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권진우님께서 메일로 보내주신 이야기고 완전 제 스타일, 그러니까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녹음도 되게 오래 걸렸고 편집도 오래 걸렸어요. 이야기 배경은 미국인 것 같아요. 등장인물 이름도 그렇고 주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째 지겹게 내리고 있는 비는 내 숙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낡고 오래된 집의 지붕에 작은 돌멩이들이 계속 던져지는 것 같은 소리. 이 빌어먹을 시골 촌구석에 있는 게 정말 싫었다. 하지만 여긴 쌌고 나처럼 반쯤 망가진 놈은 호화로운 삶을 살 처지가 아니었지. 그렇게 침대에서 몸을 돌리려던 순간 또 다른 소리가 얇은 나무 문을 찢고 들어와 낡고 얇은 집안 패널들에 튕기며 메아리 쳤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당연히 내 문을 두드릴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전처나 가족조차 내가 이런 작고 낡아빠진 마을에 산다는 걸 모르는데. 누구야? 나는 몸을 돌려 침대 아래의 싸구려 바닥에 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노크 소리는 갑자기 3번의 거친 쿵쿵거림으로 바뀌었다. 내 집을 때리는 빗소리의 리듬을 뚫고 들어오려는 것처럼. 그렇게 문을 열자 내 눈앞에는 흐린 한낮의 하늘뿐 아니라 낡은 문의 바로 앞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 아래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나는 천천히 그를 살폈다. 그의 머리는 흠뻑 젖어 있었고 연한 갈색 머리카락은 이마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체격은 평범했다. 젖은 초록색 티셔츠 너머로 약간 튀어나온 배가 보였다. 짙은 청바지 역시 흠뻑 젖어 있었고. 그렇게 내가 열린 문 앞에서 빤히 보고 있으니 그는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다. 그나마 그 점은 조금 안심이 됐다. 그가 경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 딱히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경찰은 괜히 찝찝하잖아.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물었고 동시에 그의 눈이 이리저리 움직였다. 내 집안을 훑어보려는 것 같은 눈치. 그는 작게 한 걸음 앞으로 나왔고 왼발을 첫 번째 나무 계단 위에 올렸다. 에이미가 여기 있나요? 그가 약간 더듬거리며 물어왔다. 살짝 모자란 놈인가? 말투가 이상하네. 에미요? 아니요, 에이미요. 에미나 에이미나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찾고 있습니다. 꼭 찾아야 해서요. 여기 나 혼자 사는데 에미는 없어요. 우리 엄마도 진작 죽었고. 그는 내가 본인을 놀린다고 생각한 건지 표정을 살짝 굳혔고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문간에 서 있었고 비가 튀어 가끔 빗방울이 내 몸에 닿았다. 그는 신경 쓰지 않는지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으며 서 있었고. 그런 그가 다시 한 걸음 더 올라오기 시작했고 두 발이 약간 꺼진 나무 계단을 짓눌렀다. 전 그녀를 만나려고 먼 길을 왔습니다. 알겠는데 방금 말했잖아요? 여기 그런 여자는 없다니까? 그럼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봐요, 내가 그걸 알겠습니까? 알아야 합니다. 여기가 제가 생각하기에 그녀가 있을 마지막 장소라서요. 그거 참 미안한데 난 여기서 2년 살았습니다. 내가 짜증내며 대답했다. 애민지 뭔지 아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동네 사람도 잘 몰라요. 난 동네 사람들이랑 교류도 없고. 내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받은 편지는 이 동네에서 발송되었어요. 그녀가 작은 시골 마을에 산다는 건 알고 있었고 여기가 제가 들은 설명과 거의 똑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정확히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는 거네? 네, 하지만 그녀를 찾아야 합니다. 줄을 3개나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니까 그런 와중에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보면 여기 사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사진이요? 무슨 사진? 그는 내 말에 휴대폰을 꺼내 미끄러운 화면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의 내가 손살에 치며 말했다. 됐어요. 뭐 사진을 봐서 뭐해 내가. 아무튼 당신이 찾는 여자는 여기 안 사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내가 문을 닫으려 하자 그가 내 신경을 건드리는 말을 했다. 어딘가 불쾌하고 섬뜩한 말이어서 문을 닫을 수가 없었다. 제가 가진 사진들이 당신 뒷마당의 숲이랑 일치합니다. 어느 날 제가 그녀에게 뭘 하는 걸 좋아하냐고 물었을 때 보내준 사진들이에요. 그녀는 원래 그런 사진을 보내주지 않았는데 그날은 제가 졸라서 그런 걸 보내줬어요. 그녀는 집 뒤의 숲을 산책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거기 있으면 모든 것에서 잠시 벗어날 기회가 생기는 것 같다고 했어요. 아이씨,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데? 계속 말하잖아. 나 여기 혼자 산다니까? 하지만 내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그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녀는 이곳을 벗어나겠다는 큰 꿈이 있다고 했습니다. 학대하는 가족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돈을 모을 수 없어서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강제로 집세를 내게 한다고요. 아니 근데 이 양반이 헌데 뭐지? 나 어디서 이 얘기를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몰라. 이 미친놈이랑 그만 말하고 싶어. 여봐요. 그만 말해요 이제. 여기 M이라는 년 안 살고 뒤지기 싫으면 꺼져. 나는 그렇게 말하며 밖으로 한 걸음 나갔다. 그의 눈이 살짝 커졌고 어깨는 약간 처지며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스쳤다. 당신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똑같은 말 계속하는 것도 질려 이제. 그만 열받게 하고 좋은 말로 할 때 가세요. 그리고 그가 약간 기가 죽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럼 제발 사진만 한번 봐주세요. 나는 그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다. 빗물에 젖은 화면 때문에 시야가 약간 흐렸지만 숲이 보였다. 그리고 그건 내 집 뒤에 있는 숲과 완벽히 일치했다. 심지어 사진에는 내가 앉아있고 나던 녹슨 화덕도 찍혀 있었고 내가 자주 맥주를 마시던 싸구려 플라스틱 의자도 보였다. 뭐냐 이게? 심지어 방향도 우리 집에서 찍은 건데? 이걸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녀가 보내줬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 동네에 있는 동안 몇 번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사진 속 물건들이 당신 집 물건들과 같았어요. 다만 화덕은 지금 조금 더 녹슬었고 의자는 조금 더 더러워 보였습니다. 자, 잠깐. 지금 내 집 주변을 몰래 돌아다녔다는 겁니까? 내 말에 그가 아차 싶은 표정을 지었다. 저는 그냥 그녀를 찾아야 합니다. 그가 그렇게 중얼거렸다. 예, 나는 당신이 당장 꺼져줬으면 합니다. 씨발아. 당장 꺼져. 다시는 오지마. 그렇게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또 한 번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미친놈이 꺼지라니까 계단을 올라와? 내가 재빨리 돌아섰고 그의 오른손에 권총이 들려있는 것을 보았다. 나도 이러기 싫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정말 그녀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 사실 총든 놈한테 뭘 할 수 있었겠어. 그는 처음에는 유약해 보였고 나중은 어딘가 모자라 보였다.
아니, 실제로 정신적으로 살짝 모자란 게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제 모자란 건 몰라도 유약한 쪽은 나였다. 그런 나약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개를 끄덕이는 것 뿐이었다. 알겠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와요. 내가 그렇게 안으로 물러서자 그의 젖은 신발이 싸구려 바닥 위에서 끽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를 소파 쪽으로 안내했다. 소파 쿠션 위에는 담배 한 갑과 마시던 맥주 캔이 놓여 있었다. 그에 나는 앉아서 맥주를 집어들었다. 김이 다 빠졌고 미지근했다. 하지만 당장 총에 맞아 죽을 거라면 미지근하더라도 맥주를 마시면서 죽고 싶었다. 남자는 그런 나를 내려보며 계속 서 있었다. 그의 옷에선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방 안은 너무 조용했고 그에게서 흘러내린 물방울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당신은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죠? 나는 미지근한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아니요, 몰라요. 난 그 이름을 쓰는 사람조차 모릅니다. 당신은 그녀를 알아야 합니다. 그녀가 있을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는 담배를 한 모금 들이마셨다. 아까 말했잖아요. 나 혼자 2년 살았다고.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여기 안 살아요. 그럼 그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미친 새끼가 똑같은 말을 몇 번을 하게 하는 거야.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총이 방금의 생각을 뱉지 못하게 만든다. 모릅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그런 사람 이름도 모르니까 아마 당신이 나보단 그녀를 잘 알겠죠? 그녀는 저한테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손에 든 총이 살짝 떨렸다. 그는 분명 이런 짓을 해본 적이 없는 게 확실했다. 물론 나 역시 이런 상황에 처해본 적은 없었고. 헌데 문득 궁금해졌다. 뭐 좀 물어봐도 됩니까? 그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아무리 봐도 악인 같진 않아요.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찾는 건 알겠는데 총까지 들고 사람을 협박하는 거면 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건 그녀가 위험에 처한 것 같아서. 그의 대답에 내 눈이 찌푸려졌다. 위험? 이 병신아, 네가 제일 위험해 보여. 속말을 삼키며 내가 물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여자와 이야기한 건 언젠데요? 그리고 그는 진정하고 싶은 듯 손을 더 떨면서도 총을 꽉 쥐려 했다. 이제 18개월 전입니다. 뭐? 18개월? 1년 반 동안 연락을 안 했다고? 그건 그녀가 저한테서 사라졌으니까요. 아니, 그 정도면 그냥 당신이랑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고? 아니야. 그녀가 그럴 리 없습니다. 그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반박했다. 사라지기 전까지 우리는 매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잘 만나다가 전화랑 문자에 답장을 안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내가 물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건 또 뭔 말이야? 그럼 뭔데요? 우린 언제나 온라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순간 말문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다. 미안한데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며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이제 거의 완전히 붉어져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털어놓은 사실이 부끄러운 듯 했다. 그니까 지금 당신은 온라인으로 만나보지도 못한 여자 때문에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는 거라고? 아니,
그 여자랑 얼마나 오래 이야기했는데? 하도 어이가 없다 보니 자연스레 말에 감정이 실렸다. 한 달 조금 넘게 채팅했습니다. 미친. 여봐, 미안한데 이제 작작하고 총 내려놓자. 안 됩니다. 당신은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죠? 나는 차오르는 짜증에 머리를 뒤로 젖혔고 시선은 천장으로 향했다. 온라인에서 만난 여자가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찾아온 놈 총에 맞아 죽는다. 그건 아마 내가 죽을 수 있는 가장 멍청한 방식일 것이다. 이 병신아, 내가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답답함을 못 이기고 질러버린 말에 그럼 왜 당신이 그녀의 팬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가 울부짖듯 외쳤다. 그에 나는 곧장 몸을 일으켜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뭔 팬티요? 당신 옷장 안 맨 아래 빨래 바구니에 있는 것들 말입니다. 그녀가 입던 사이즈랑 똑같아요. 냄새도 그녀랑 같습니다. 뭐? 아니, 내 빨래 바구니에 뭐가 들었는지 당신이 어떻게 아는데? 당신이 맥주 사러 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매일 5시쯤이면 나가서 45분 정도 있다가 6팩짜리 맥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 미친 모자란 놈은 내 집에 침입했을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만난 누군가를 찾는 이상한 과정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건 됐다. 이제 훨씬 더 큰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니까. 자, 그래서 그 M이라는 여자를 어디서 만났다고? 온라인에서 만났습니다. 네, 그건 알겠고 온라인 어디서요? 트위터요. 이제 X라고 부르죠. 씨발. 나는 캔에 남은 맥주를 마지막으로 마시고 옆으로 던진 뒤 담배를 한 개비 더 꺼냈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X됐다는 걸 깨달았지. 그러니까 그 에미가 정말 그 여자 이름이기는 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길게 담배를 빨고 잠시 연기를 머금었다가 내뱉었다. 그니까 풀네임이 뭐냐고. M인지 A인지 하는 그 여자. 그녀가 저한테 에임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녀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때부턴 내 속이 가라앉았다. 이제 이 대화를 더 이어가고 진실이 드러나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자, 딱 말합시다. 에밀리아 맞죠? 그런 내 말에 그의 손이 총을 더 꽉 쥐었다. 지금까지 이 모든 혼란이 멍청한 애칭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가 얼마나 멍청하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건 그는 단지 답을 찾으려는 스토커였다. 하지만 그 어떤 답도 그가 분명히 느끼고 있는 깊은 외로움을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을 꺼낼수록 그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겠지.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팬티를 당신에게 준 거라고? 당신이 그녀의 진짜 이름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나한테도 한참을 안 알려줬었던 건데. 맞아. 분명 당신이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다. 질문만 있고 답은 없는 대화였다. 그리고 지랄하지 마. 너 그 팬티 산 거잖아. 내 말의 순간 그가 발악하며 이를 악물고 회피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를 찾아야 합니다. 자, 이제 사실대로 말하자면 난 그 팬티가 집안에서 입고 맥주를 마시며 TV 볼 때 꽤 편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저 병신은 그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겠지.
그건 꽤 확실한 장사였다. AI로 만드는 이미지가 너무 현실적으로 변하면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한 달에 $50만 내면 난 누구든 만들어낼 수 있었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고스 소녀, 바이크에 환장한 온몸에 문신을 한 빨간머리 여자, 외로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구도 존재하고 그 확실한 도구를 쓰지 않은 것도 내 잘못이 아니었다. 이 멍청한 것들은 그저 환상 속에서 살고 싶어 했고 그 환상 속에서 자신을 조금이라도 만족시키고 싶어 했다. 그러니 내가 인터넷에서 싸구려 여자 속옷을 한 팩 주문하고 내 좁아터진 집안에서 하루 종일 입고 있다가 얼굴도 모르는 어떤 남자에게 프리미엄을 붙여 보내는 게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데? 그 돈은 맥주값이 됐고 집세가 됐다. 그럼 서로 좋은 거잖아? 어느새 일어나 비오는 창문 너머를 보고 있던 내 뒤로 젖은 발소리가 가까이 다가오는 게 들렸다. 그리고 차가운 권총의 촉감이 내 옆, 귀 가까이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녀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 변태 새끼야. 이건 참으로 거대한 아이러니였다. 병신이 맞긴 한 건지 나보고 변태란다. 휴대폰으로 편안하게 만들어낸 이미지. 솔직히 하도 많이 바꿔대서 스토리가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아마도 기억하기론 작은 마을에 갇힌 채 악몽이 끝나기를 바라는 가련한 여자. 뭐 아빠가 나쁜 놈이고 대충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거였나? 그리고 그런 그녀의 프로필에 붙어있던 AI 생성 이미지를 스토킹한 남자. 자, 여기서 솔직하게 누가 진짜 변태인지 점수를 매겨보자. 생각해보니까 참 이건 박빙이네. 그나저나 나 여기서 죽으려나? 나는 담배를 비벼 끈 뒤 말했다. 그 여자 늘 바다를 보고 싶어 했죠? 뭐라고요? 애미요. 그녀는 바다를 본 적이 없었죠. 갑자기 그때 썼던 스토리라인이 번뜩 떠오른다. 여행을 가본 적도 없다고 했고 가장 멀리 가본 곳이 친구와 갔던 여행. 그나마도 아버지에게는 어디 가는지 거짓말을 해야 했고요. 아마 그날 단 하루를 즐기려고 겨우 돈을 모았다는 걸 아버지가 알았다면 그 돈을 훔쳐갔을 테니까.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알지.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보라색이죠? 나는 말과 동시에 한숨을 쉬며 다가올 운명을 받아들였다. 아, 씨발, 적어도 즉사했으면 좋겠네. 닥치고 그녀가 어디 있는지 말해. 어이구 무서워라. 당신 말이 다 맞아. 그녀는 여기 있어. 나는 그렇게 대답하며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나저나 그때 $50는 참 고마웠어. 마침 기름값이 딱 떨어졌었거든. 내 말에 그도 그제야 무언가를 깨달은 듯 눈이 번뜩이듯 커졌고 동시에 총을 쥔 손에 힘이 약간 풀리는 듯 했다. 그리고 이내 팔에서 긴장이 빠져나가며 그가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딱 말해줄게요. 물리적으로는 그런 여자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모든 기억, 셀카, 그 밖의 모든 건 내 휴대폰 어딘가에 있겠죠? 아닌가? 지웠던가? 아니 뭐 지웠더라도 아마 몇 개는 내 노트북에도 있을 거고. 그 에밀리아가 당신에게 보낸 이상한 이모지나 고양이 밈 같은 거? 그렇게 비웃듯 말하는 내 대답에도 그는 침묵 속에 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아마도 머릿속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것 같다. 자신이 한 여자를 찾아내고
그녀의 구원자가 되어 이 끔찍한 곳에서 데리고 나가는 이야기. 녹슨 화덕과 더러운 의자가 있는 곳. 그녀가 잠시나마 벗어나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 산책하던 숲이 있는 곳. 대체 저 정도의 지능으로 돈은 어떻게 벌었고 총은 또 어떻게 샀는지 모르겠지만 뭐 부모가 부자일 수도 있고 그냥 훔친 걸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 말이 끝나는 순간 그의 그 작은 환상은 산산이 깨져버렸다. 이게 뭐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말했다. 여기까지 오게 돼서 유감입니다. 에밀리아는 없어요. 아니, 굳이 따지면 내가 에밀리아예요. 그리고 그가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표정으로 내게 물었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의 그 힘 빠진 말에 내 비틀린 성격이 번뜩이며 약간 조롱하듯 말을 뱉어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감정이입을 해댄 건 약간 소름 끼치긴 해. 저 미친놈이 체념하고 총질을 하나 열받아서 총질을 하나 똑같은 일이라고. 그러니 그냥 조롱이라도 한번 하고 죽자 라고 생각했던 걸 수도 있다. 근데 차라리 그때 그냥 입 닥치고 있었더라면. 그의 팔에 다시 힘이 들어갔다. 말을 끝낸 나는 눈을 감고 두 명의 불쌍한 남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기묘한 정의를 기다렸다. 하지만 총성이 들렸을 때 나는 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지. 그가 마지막으로 겨눈 총구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걸.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진짜 제가 이거 글 보내주신 거 수정하면서도 너무 재밌게 수정을 했어요. 이야기 자체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아마 취향 맞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딱 저처럼. 어우, 근데 벌써 아침 7시네요. 편집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번 거. 아무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길.